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제 RESTful API와 관련해서 이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지난 시간에 저희가 익스프레스 프레임워크를 가지고 웹 서비스를 만들었는데, 거기서 이제 주요 기능 중에 하나가 이제 REST API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 REST API가 과연 무엇인가에 대해서, 그리고 이것과 비슷한 이제 디자인 패턴들이 있어요. 이제 백엔드 서버를 만드는 데 있어서 기본적으로 필요한 내용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디자인 패턴일 겁니다. 그 중에서도 MVP라든지 MVC라든지 뭐 이런 디자인 패턴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REST API를 먼저 설명을 드리고 그 나머지도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그래서 이 자체는 이제 REST API가 무엇인가, 그리고 어떻게 구현을 하는가, 그리고 REST API와 이제 디자인 패턴들 어떻게 엮을 수 있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그래서 우리가 서버를 만든다라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백엔드 서버가 이제 기본이 될 거예요. 이 백엔드 서버를 기반으로 해서 이 프론트엔드 어플리케이션에서 이제 요청을 하게 되는 거죠. 지난 시간에 얘기 드렸던 리퀘스트 요청을 보내게 되고 이것들을 가지고 이제 서버 내 내부적으로 이제 DB랑 연동을 한다거나 아니면 다른 서버랑 연동을 한다거나 아니면 뭐 인공지능 서버랑 연동을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내부 로직을 처리를 한 다음에 이 프론트엔드 쪽으로 이제 응답을 보내줄 겁니다. 리스폰스를 보내줄 거예요. 그래서 이 REST API가 무엇이냐라고 하면은 이 요청을 하고 이제 응답을 이제 보내주는 그러한 내용이다라고 보시면은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러한 이제 서버와 서버 사이의 통신들이 대부분이 이제 REST API를 기반으로 이제 통신을 한다라고 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웹 API의 역할은 무엇이냐라고 하면은 결국에는 이제 사용자가 웹 브라우저에 이제 크롬이나 사파리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접근을 할 거예요. 그러면은 요청과 응답을 이제 서버에서 주고받게 되는데 이 웹 API라고 하면은 이 서버와 데이터베이스 안에 이제 리소스에 접근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이다. 그래서 이 API라고 하면은 결국에는 모든 요청과 응답을 이제 표준화해가지고 주고받는다라는 얘기이죠. 그래서 어떤 느낌이냐면은 내가 웹브라우저에서 요청을 보냈어요. 요청을 보냈는데 내가 왜 이렇게 휘갈게 썼어요. 그러면은 서버에서 이거 해독하는 거 잘 모르겠죠. 그리고 만약에 서버에서도 응답을 보내주는데 만약에 지들 멋대로 이렇게 썼어요. 그러면은 이 웹 브라우저에서도 해독하는 거 어렵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웹이라는 거는 결국에는 네트워크 통신 전 세계적으로 연결된 글로벌 네트워크 망에서의 통신을 얘기를 하는 건데 여기에서 이제 내가 원하는 대로 이제 데이터를 주고받게 되면은 내 마음대로 주고받게 되면은 다른 사람과 이제 소통이 잘 안 되겠죠. 그래서 이 웹 브라우저나 이제 네트워크 상에서 결국에는 응답과 요청을 이제 표준화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표준화된 시스템을 우리가 API의 역할로서 주 역할로서 보게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REST API라고 하면은 결국은 어떤 느낌이냐면은 Representational State Transfer라는 이제 약자예요. 그래서 웹상에서 사용되는 여러 리소스를 이 HTTP URL로 이제 표현을 하고요. 그 리소스에 대한 행위를 메소드로 정의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뭔가 좀 애매모호하지만 지난 시간에 우리가 봤었어요. 우리가 서버 주소를 이제 적어 놓고 서버 주소 뒤에 뭐가 자꾸 붙죠. 라우팅을 해서 이제 붙게 되고요. 이거를 여러 가지 메소드들, 게시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뭐 포스트라든지 아니면은 뭐 딜리트라든지 이러한 메소드들을 통해서 이제 데이터를 주고받았다라고 이제 했습니다. 이러한 방식에서 결국에는 URI, 즉 여기 있는 이제 서버 주소를 얘기를 하고요. 이 메소드들, 여기에 있는 이제 뒤에 있는 메소드를 얘기를 하는 거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웹브라우저와 이제 서버 간의 통신을 이제 주로 하게 될 텐데 이때 주고받는 이제 통신 규격들에 대한 내용들을 이제 어떻게 하겠다 결국엔 어떻게 하겠다요 약속이에요 약속 약속을 정의를 해놓은 게 REST API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REST API의 설계 방식은 기본적으로 메소드들이 되게 여러 가지들이 있어요. 하지만 그 중에서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네 가지는 POST, GET, PUT, DELETE 요 네 가지다 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슬래시는 계층 관계를 나타낼 때 사용한다. 즉 서버 주소 뒤에 슬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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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뭐가 계속 붙었죠. 그래서 이거는 계층 관계를 나타내서 백엔드 개발자나 아니면 프론트엔드 개발자가 이제 웹 어플리케이션을 만들 때 내가 원하는 페이지 아니면 기능들 단위로 이제 구성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구성할 수 있는데 뭐 유저 밑에 약간 폴더처럼 유저 밑에 뭐 인증이 들어갈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뭐 로그인 들어갈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뭐 결제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들어갈 수 있죠. 이런 식으로 여기에는 유저가 이제 들어가고요. 여기에는 뭐 인증이나 아니면은 뭐 로그인이나 결제 뭐 이런 것도 들어가고 여기에는 뭐 유저의 아이디 같은 거 들어갈 수도 있겠죠. 이런 식으로 계층 관계가 이제 슬래시가 하나씩 추가가 될수록 계층 관계가 추가가 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계층 관계를 나타내는 슬래시가 사용이 된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문자에는 슬래시를 사용하지 않는다. 왜냐면은 여기에서 끝났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 추가를 하지 않고 그냥 여기 없는 채로 놔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뭐 URI에 언더스코어를 사용하지 않는다. 그리고 영어 대문자보다는 뭐 소문자를 사용을 한다. 그리고 긴 단어는 사용하지 않는다. 그래서 뭐 명사 사용이 권장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설계 방식들이 있는데 그냥 이 정도는 한 번씩 그냥 네, 읽어보시면은 네, 좋을 것 같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REST API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메소드들이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얘네들이 어떤 느낌이냐면은 이 웹이라는 걸 기반으로 대부분 웹 어플리케이션은 데이터베이스하고 연동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 데이터베이스와 관련된 기능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제 뭐 삽입이 있다거나 아니면 삭제가 있다거나 아니면 수정이 있다거나 이런 식으로 데이터베이스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기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능들이랑 이제 엮어가지고 이제 REST API의 메소드들을 구성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get은 이제 조회, 그리고 post는 이제 뭐 등록이나 처리, 그다음에 put은 리소스를 대체한다, 그다음에 생성한다, 그리고 뭐 delete는 삭제한다, 뭐 패치는 뭐 부분 변경한다 이런 식의 느낌이 있는데 이런 것들 그냥 기본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REST API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이 데이터베이스하고 연동이 되어 가지고 이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서버 안에서 이제 데이터베이스에서도 이제 뭐 get은 이제 뭐 데이터베이스를 좀 공부하신 분들이라면 알겠지만 셀렉트 구문, 인서트 구문, 모디파이 구문, 그리고 뭐 딜리트 구문 이런 식으로 데이터베이스에서 여러 가지 쿼리들이 있어요. 예, 쿼리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서버랑 통신을 할 때 얘들하고 맞추면은 좀 보기도 좋고 되게 이해하기도 쉽잖아요. 그래서 REST API의 메소드들은 데이터베이스와 거의 연동이 되어 있다 정도로만 좀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래서 이 메소드에 대해서 좀 설명이 드리면은 이 get 메소드는 그냥 메시지를 전달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클라이언트에서 get 메소드를 통해서 데이터를 담아서 이제 보냅니다. 이 주소, 라우팅된 이 주소를 향해서 이러한 데이터를 담아서 보낸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데이터가 서버 사이드에 전송이 되면은 이제 이거를 기반으로 해서 이제 응답 데이터를 만들어서 이제 다시 보내줄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통신을 하는 규격 자체가 REST API고 이 REST API를 만든다라는 거는 이 주소에서 이 데이터를 받았을 때 어떠한 행동을 할 건지 정의를 하는 게 이 REST API를 개발한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REST API를 개발을 하고 그리고 백엔드 개발자가 대부분 이제 API 딴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결국에는 이러한 역할들을 수행을 하는 거예요. 이 주소에 어떤 데이터 포맷을 넘겨받았을 때 내가 내부적으로 뭐 데이터를 저장한다든지 인증을 한다든지 결제를 한다든지 주요한 기능들을 수행을 할 거예요. 이러한 기능들을 수행을 하고 리스폰스를 만들어서 보내줄 건데 이 리스폰스 만들어주는 거 이제 여기에서 수행을 한다 정도만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백엔드 개발자, 특히나 이제 API를 만드는 백엔드 개발자는 이러한 기능들을 개발한다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get 메소드로 이제 요청할 때 이제 뭐 쿼리를 사용하는 이유들이 있는데 요거는 뒤에서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고 지난 시간에 이 리퀘스트 부분에 뒤에 데이터를 가져오는 게 크게 세 가지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쿼리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이 쿼리를 사용한 이유는 제가 적어놨으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좋고 제가 무조건 꼭 이렇게 설계를 해야 된다는 아니긴 하지만
이 API 자체가 이제 약속에 대한 규정이기 때문에 이거를 잘 지켜서 설계를 하시는 게 저는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포스트 같은 경우에는 리소스를 등록을 하는 방식이다 라고 이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주소로 이제 포스트를 이제 보낸다 인데, 사실 뭐 이런 데이터를 보내고 이제 받는 것 자체는 크게 무리는 없습니다. 그냥 이 로직을 어떻게 구현하는데 이제 대부분의 시간이 들어가고, 이 REST API는 그냥 이 주소 밑에 어떠한 데이터 포맷을 받아가지고 내가 어떠한 기능들을 구현을 한다, 이렇게 좀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포스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런 멤버를 받아가지고 이제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는 그러한 기능들을 내가 코드로 구현을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개발을 하는 게 백엔드 개발자다. 백엔드 개발자들 중에서도 API를 개발하는 역할은 요거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포스트 메소드 같은 경우에는 언제 사용할까라는 질문들이 많이 있어요. 결국에는 우리가 get이나 이제 post나 이게 통신 방식에서는 차이가 크게 없어요. 이 그냥 이제 데이터를 주고받는데 메소드를 다르게 할 뿐이에요. 그래서 그 프론트엔드 개발자나 백엔드 개발자나 특히나 이제 사용자가 사용하는 입장에서는 크게 다르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설명을 드렸듯이 get은 이제 메소드가 이제 웹브라우저에서 직접적으로 확인이 가능해요. 하지만 포스트는 이 웹브라우저에서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특정한 프로그램을 활용을 해서 이제 확인을 해야 되는 약간의 불편한 점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은 그냥 포스트 말고 get만 써가지고 만들면 안 되냐? 라는 질문 무조건 나올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질문들에 있어서는 약간 답변들이 뭐 여러 가지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결국에는 가장 큰 차이는 이제 그냥 약간 좀 스타일의 차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애매한 경우에 그냥 다 포스트 때려박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그냥 포스트로 그냥 웬만하면 개발하면은 좋고, 아니면은 이제 데이터 블록을 전달하는 관점에서 좀 차이가 이제 크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그 전달하는 방식, 데이터 전달하는 방식 세 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포스트는 특정한 녀석을 사용을 해요. 그래서 이 녀석을 사용을 하게 되면은 뭐 웹, get을 사용하게 되면은 그냥 웹 주소에 다 노출이 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유저가 있으면은 get은 이렇게 뒤에 물음표가 붙고 이 키 밸류 형식의 데이터를 이제 웹 그 주소 뒤에다가 이제 붙여가지고 전달을 해요. 그러면은 이 주소가 노출이 된다면은 내가 어떠한 데이터를 요청을 하는지 요청을 받는지 이런 것들이 다 노출이 되기도 하고, 인코딩과 관련된 문제들도 있고, 이 주소가 길어지게 되면은 처리하기 까다롭다라는 그런 문제들도 안고 있습니다. 하지만 포스트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포맷 자체가 제이슨이라는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포맷을 사용하기 때문에 이 제이슨 포맷을 사용하는 포스트는 문자열에 대한 제약도 없고요, 개수에 대한 제약도 없고요, 그리고 주소에 직접적으로 노출이 되지 않다 보니까 좀 더 안전하고 그 다음에 편리한 그러한 데이터 전달 방식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우리가 뭐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넘겨야 되는데 이게 주소에 노출되면은 뭔가 좀 깨림직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포스트 메서드를 주로 사용을 하는데, 그래서 좀 문제가 되는 게 이제 처음 개발하시는 분들은 포스트가 편하다 보니까 그냥 포스트의 모든 메소드들 다 때려박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나중 가면은 이런 것들 말고 사실 큰 차이는 없기는 하지만 푸시라든지 딜리트라든지 이러한 메소드들도 이제 역할에 따라서 나눠져 있는 거기 때문에 잘 구분해서 이제 get도 그렇고요. get도 그렇고 잘 구분하면은 이제 좋다라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풋 같은 경우에는 이제 포스트랑은 좀 달라요. 포스트는 이제 데이터를 변경한다거나 추가한다거나 이러한 모든 관점들을 다 포괄하는 개념이 있고, 풋 같은 경우에는 그냥 리소스가 이제 있다 없다 정도, 그러니까 리소스를 이제 대체한다라는 느낌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존에 있는 거 이제 데이터베이스에 대체하는 로직을 이제 짤 때 풋이라는 메소드를 사용해서 내가 개발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패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부분 변경인데, 이것도 이제 모디파이와 관련된 이제 데이터 쿼리가 있으니까 그런 것들 사용을 해서 우리가 웹페이지 쉽게 개발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기본적으로 백엔드 개발자는 조금 간단하게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백엔드 개발자, 특히나 API를 개발한다라고 하면은 내가 원하는 이제 서버 올리고요. 올리고 여기에 이제 라우팅 하고요.
주소죠, 주소. 이 주소를 여러 개 이제 만들어 놓고 이 여러 개의 주소에 들어올 데이터 포맷을 정합니다. 네, 데이터 포맷을 정해요. 그러면은 이 데이터를 가지고 어떠한 태스크를 할 건지 데이터베이스와 연결을 지어가지고 저장할 건지 불러올 건지 삭제할 건지 수정할 건지 이런 것들이 기능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주소에 따라서 어떤 데이터가 들어오고 이 데이터가 들어온 거에 따라서 어떠한 기능을 수행할 건지에 대해서 이제 어떠한 이제 로직을 짠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보시면은 뭐앱 닷 이제 뭐 포스트라고 해볼게요. 포스트 하고서 여기에다가 이제 주소 이렇게 적었죠. 그리고 이게 함수들 정의를 해서 내가 로직을 처리를 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 파트를 개발한다 라는 게 이제 백엔드 개발자다 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백엔드 개발자 생각보다 API 따는 건 어렵지가 않아요. 근데 다만 인증이 들어가고 되게 미드웨어가 들어가면서 복잡한 로직들이 들어가게 되면은 조금 까다로워진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리소스를 뭐 제거하는 데에도 이제 사용을 한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제가 웹페이지 들어가서 그냥 아무데나 들어가 봤어요. 아무데나 들어가서 이제 개발자 도구라고 있거든요. 이제 F12를 이제 누르게 되면은 이제 개발자 도구가 떠요. 거기에 이제 네트워크라는 이제 파트가 있습니다. 네, 여기에 들어가셔가지고 뭐 아무거나 이제 눌러 보시면은 이렇게 뭐 쭉 뜰 거거든요. 아무거나 눌러 보시면은 통신과 관련된 파트들이 이렇게 뜰 거예요. 그래서 이 리퀘스트 URL이 이렇게 있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 URL 결국에는 이 서버의 주소죠. 그래서 첫 번째 슬래시가 있는 데까지가 주소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라우팅이 다 걸려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라우팅 쭉 걸려 있어요. 쭉쭉쭉쭉쭉쭉쭉 이제 쭉 걸려 있다가 이제 맨 마지막에 여기 물음표 지금 보이시죠? 이 물음표 뒤에 있는 게 다 데이터 파트예요. 그래서 이 get 메소드를 사용을 하게 되면은 지금 여기 뒤에 다 데이터가 이제 걸려 있어요. 그래서 데이터가 이제 다 노출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이 주소를 가지고 뭐 아이디나 비밀번호를 여기다 넘겼어요. 그러면 이 주소가 다 노출이 되겠죠. 뭐 그러면은 안 되겠지만 그래서 이제 포스트 방식을 사용을 하는데 여기는 get 방식이기 때문에 이렇게 데이터가 들어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URL은 이제 서버의 주소다. 라우팅은 이제 기본적으로 걸려있는 이 계층 관계 이런 것들이 이제 나타낸다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 데이터 파트는 이 데이터들을 이제 정의를 하는 거예요. 다만 여기서도 이 AND 표시, AND 기호죠. AND 기호를 기준으로 데이터가 나눠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 앞에 있는 게 키 값이에요. 키 값. 여기 있는 게 밸류 값입니다. 그래서 웹페이지를 다루시다 보면은 이 키 밸류 쌍을 되게 많이 보실 텐데 이거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자료구조 배우셨죠? 자료구조의 맵에서 사용되는 그러한 구조예요. 그래서 우리가 데이터를 전달을 할 때 어떠한 키값에 어떠한 값이 저장이 되어 있다를 이제 맵의 기반인 이제 자료 구조로 표현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데이터를 표현하는 방식이 이렇게 되어 있다로 이제 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키 밸류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래서 이 맵은 결국에는 우리가 최근에 많이 사용하는 포맷인 제이슨과 호환이 가능해요. 제이슨도 어떻게 보면 파이썬에 있는 딕셔너리랑 되게 느낌이 비슷한데 이런 식으로 이제 키 밸류, 키 밸류, 키 밸류, 키 밸류, 키 밸류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이 될 수 있죠. 그래서 이러한 이제 맵 형식의 자료 구조를 이제 좀 더 친숙하게 익숙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게 그냥 이게 제이슨 포맷이거든요. 네. 이 제이슨 포맷으로 이제 데이터를 주고받는다 정도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웹페이지에서 통신하는 규격, 약속은 이제 REST API이다 라고 이제 보면 되고 그러면은 어떠한 포맷으로 이제 데이터를 주고받느냐라고 하면은 대부분은 이제 키 밸류 형식이다. 그 중에서도 제이슨을 많이 활용한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계속 설명을 드린다 했었는데 드디어 나왔습니다. 이제 데이터를 주고받는 방식이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파라미터고요. 하나는 이제 이 쿼리, 그 다음에 바디 요거 세 가지가 있다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얘네들이 느낌이 다 달라요. 그래서 어떻게 다른지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이 파라미터는 아까 동적 라우팅에서 이제 사용한다라고 이제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웹페이지에 주소에 포함이 돼요. 그래서 이 라우팅을 할 때 이 파트 라우팅에 들어가 있는 파트들을 이제 변수라기보다는 여기가 이제 다 주소인 거잖아요. 근데 이 주소를 이제 변수처럼 활용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동적 라우팅을 할 때 여기 들어가 있는 변수들 이게 파라미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버 쪽에서는 뭐 패스 베리어블이라고 이제 많이 부르는데 그냥 줄여가지고 그냥 파라미터 이렇게 많이들 부른다. 그래서 얘네들은 이 라우팅의 주소에 들어가는 변수다 라는 거 이제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구현을 하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구현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요 get에 있는 id 그러면은 뭐 로컬 호스트에 뭐 3000번 해가지고 여기 뒤에 id 값이 오겠죠. 뭐 123이면은 이 123이라는 값이 요 리퀘스트 파라미터의 id로 들어오게 된다라는 거. 이제 지난 시간에 이제 코드들 이제 잠깐 실행시켜 보면서 이게 어떻게 동작하는지 한번 살펴봤으니까 혹시나 놓치신 분들이 있으시다면은 이제 지난 강의 한번 보시면서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라우팅에다가 다른 거 요게 이제 파라미터다라고 보시면은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쿼리 같은 경우에는 아까 get 메소드 할 때 잠깐 이제 등장을 했었어요. 이 get 메소드는 이 엔드 포인트에서 아까 물음표 뒤에 변수들이 쭈르르르 있었죠. 이런 식으로 이제 데이터들이 있고 여기까지가 이제 라우팅이죠. 라우팅 뒤에 물음표가 있고 그 뒤에 쭉 이제 연결되어 있는 변수들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파라미터랑은 다르게 파라미터는 이 라우팅 내부에 포함되어 있는 변수였죠. 근데 쿼리 같은 경우에는 이 뒤에 물음표 뒤에 그냥 다 묶여가지고 이제 등장을 해요. 그래서 쿼리나 파라미터나 둘 다 서버의 주소에 다 노출이 되게 되는데 이 파라미터는 이 앞에 있는 라우팅 파트, 그다음에 쿼리는 물음표 뒤에 그냥 데이터들이 한꺼번에 묶여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키 밸류 쌍으로 이루어져 있는 자료 구조 형태로 표현이 되어 있고, 그래서 이 데이터들을 직접적으로 정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요 라우팅에다가 달면은 이 라우팅 변수는 이제 사용자가 직접적으로 모르기 때문에 이 변수를 어떤 변수의 이름으로 줘야 될지 잘 몰라요. 하지만 이 쿼리 같은 경우에는 이 파라미터 키값들이 다 주어져 있죠. 그래서 키값에 맞는 변수들을 내가 직접적으로 설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필터링을 할 때나 아니면은 뭐 유저들 필터링 할 때 아니면 뭐 우리가 뭐 정렬을 할 때 뭐 오름차순 내림차순 뭐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런 거 할 때 여기에다가 뭐 정렬 방법 뭐 오름차순 내림차순 이런 거 담아가지고 이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필터링 뭐 솔팅 이 서칭 이런 것들에 적절하다라고 이제 보시면은 될 것 같아요. 서버 사이드에서는 이제 쿼리 파라미터라고 이제 부른다라는 거 기억하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REST API에서 이제 좀 더 추가적으로 들어가 있는 내용은 이제 리퀘스트 파라미터입니다. 그래서 리퀘스트 파라미터는 어떤 느낌이냐? 결국에는 이 바디 파트에 있는데 얘는 이제 바디 얘는 이제 포스트에서는 이제 주로 사용이 되고 이제 보이지 않는 파트예요. 그래서 앞에 있는 파라미터나 이제 쿼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직접적으로 주소에 노출이 돼요. 하지만 이 리퀘스트 파라미터, 바디 파라미터는 직접적으로 노출이 안 됩니다. 주소에. 그래서 뭐 XML이나 JSON이나 뭐 멀티폼 데이터, 뭐 동영상이나 아니면 이미지나 뭐 소리나 어떤 것들이든 상관없어요. 여러 개의 이제 데이터들을 담고 이게 제이슨 포맷으로 이제 리퀘스트 파라미터 바디 안에 들어가서 데이터가 전달이 되고요. 얘도 이제 제이슨 형식이기 때문에 키밸류 순서상이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키밸류에 기반으로 한 자료 구조다라고 이제 보시면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약간 정의가 되어 있지 않아가지고 이 익스프레스에 이제 파싱하는 그런 미드웨어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이제 사용을 해야 된다 정도로 보시면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좀 설명을 드릴 게 이제 백엔드 쪽 이제 개발을 하다 보면은 이런 얘기들 되게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MVC다 라는 디자인 패턴을 되게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 이 MVC는 정확히 모델 뷰 컨트롤러
이 앞에 있는 MVC의 약자를 따와가지고 만든 이제 디자인 패턴이에요. 여기 디자인 패턴이라는 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쪽에서 코드를 좀 잘 짜는 방법, 이제 재사용성을 높이면서도 이제 뭐 인캡슐레이션을 올리고 뭐 앱스트랙션을 하는 그런 방법론적으로 이제 알려져 있는데, 여기는 서버를 만들다 보면은 아까 그냥 라우팅 해가지고 코드 쭉 짜고 코드 쭉 짜고 코드 쭉 짜고 이렇게 하는 경우들은 이제 그냥 함수를 만든다라는 관점이잖아요. 하지만 이게 반복되는 파트들도 있고, 그리고 데이터베이스를 활용을 하다 보면은 데이터베이스에 들어가는 그런 파트들이 조금씩 중복이 될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중복되는 부분을 최소한으로 줄이고 반복되는 코드들을 없애가지고 깔끔하게 만든다라는 관점에서 서버 사이드 쪽에서도 이제 디자인 패턴들을 많이 적용을 하고 있어요. 그 중에서도 뭐 최근에는 이게 많이 쓰이는지 잘 모르겠지만 저 학부 다닐 때 공부할 때는 MVC 되게 많이 쓰였었거든요. 그래서 뭐 이런 것들 이제 같이 보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모델, 뷰, 컨트롤러 기반의 이제 디자인 패턴이다 라고 보시면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MVC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모델이라고 하면은 어떠한 내용이냐, 이 모델은 이제 데이터의 구조를 정의하는 파트예요. 즉 DB에 저장되는 데이터의 포맷을 정의하는 그러한 내용이고요. 뷰는 이제 UI와 관련된 파트들.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유저가 장바구니 버튼을 눌렀다. 이것도 이제 UI와 관련되어 있을 수 있겠죠. UI나 아니면 확장해서 UX적인 관점이 들어간 게 이제 뷰고요. 컨트롤러는 이제 로직을 담당하는 파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용자가 이 장바구니 버튼을 눌렀어요. 그러면은 이 누른다는 행위 자체가 이제 뷰가 될 테고요. 그러면은 이 장바구니에 대한 데이터가 있겠죠. 아이템 이름이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유저도 같이 매핑을 해줘야죠. 그다음에 언제 담았는지 뭐 시간 같은 것도 같이 넣어주면 좋겠죠. 이런 식으로 데이터 포맷을 정하는 게 이제 모델이다. 그리고 이 아이템을 DB에 저장한다라는 행위 자체를 이제 컨트롤러라고 이제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MVC는 기본적으로 크게 세 가지 파트로 코드를 쪼갠다예요.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는 실질적으로 데이터와 관련되어 있는 파트, 그리고 웹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UI가 직접적으로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UI와 관련된 뷰와 관련된 파트, 그리고 컨트롤러를 아예 그냥 따로 분리를 해가지고 로직과 UI와 데이터를 분리를 한다. 이런 관점에서 코드 제한 사용성을 높인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MVC가 많이 쓰였었고, 이 디자인 패턴들이 되게 많이 나왔는데 대부분 여기서 이제 파생된 것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러한 MVC 디자인 패턴들을 이제 알게 되면은 코드를 좀 더 깔끔하게 짤 수 있다. 뭐 그런 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용자가 웹브라우저를 통해서 이제 라우팅을 하게 되는데, 이 라우팅에 들어가게 되면은 사용자가 이제 라우팅 들어가죠. 라우팅에서 이제 컨트롤러가 이제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이 컨트롤러는 이제 뷰랑 계속 통신을 하면서 어떠한 데이터들을 주고받게 되는 거고, 이 데이터를 직접적으로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는 거는 모델 파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MVC 디자인 패턴 같은 경우에는 모델 뷰 컨트롤러로 구성된 디자인 패턴들이다. 그래서 이 디자인 패턴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요소들끼리 중복이나 간섭 없이 독립적으로 개발이 가능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효율적인 개발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MVC 같은 경우에는 서버 사이드든 아니면은 프론트엔드든 웹페이지 기반의 어플리케이션에서는 MVC를 기반으로 이렇게 구성을 한다 정도 일단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모델 같은 경우에는 아까 좀 설명해 드렸듯이 데이터베이스에 들어갈 그러한 변수들을 이제 구성하는 파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모델은 이제 여러 가지 규칙들이 있기는 한데 기본적으로 세 가지의 규칙을 갖고 설계를 한다라고 해요. 그래서 사용자가 편집하기를 원하는 모든 데이터를 갖고 있어야 된다라는 이제 파트. 그다음에 뷰나 컨트롤러에 대해서 어떤 정보도 몰라야 된다. 만약에 알게 되면은 개발 단계에서 이 뷰를 수정하게 되면은 모델도 같이 수정을 해야 되는데 이러면 좀 불편하단 말이죠. 뷰를 수정하면은 뷰 수정한 대로 끝나고, 모델을 수정하면은 모델 수정한 대로 끝나고, 컨트롤러 수정하면은 컨트롤러 수정한 대로 끝나고, 이런 식으로 각각의 독립된 파트들의 개발이 끝나면은 서로 이제 관련이 없어야 되는 게 이제 맞는 거죠. 그래서 모델은 이제 다른 뷰나 컨트롤러에 대해서 이제 정보도 잘 몰라야 되고요.
그리고 변경이 발생하면은 변경 통지에 대한 처리 방법을 구현해야 된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뭐 예를 들어서 옵저버 패턴 같은 걸로 이제 구현이 가능하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디자인 패턴의 기본인 옵저버 패턴이나 아니면은 뭐 리스너 콜백 이런 것들 사용해가지고 처리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모델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데이터베이스에 직접적으로 들어갈 데이터의 포맷을 정의해주는 그러한 코드 파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뷰 같은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보여지는 유저 인터페이스 UI UX를 이제 나타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뷰도 똑같아요. 뷰는 이제 컨트롤러나 모델에 대한 정보를 따로 갖고 있으면 안 되고요. 구성 요소가 달라야 되고 이 변경에 대한 노티피케이션이 항상 있어야 된다라는 점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컨트롤러도 똑같은 얘기입니다. 컨트롤러는 이제 모델이나 뷰를 업데이트하고 데이터베이스에 저장을 한다거나 뭐 다른 로직, 비즈니스 로직을 처리하는 그러한 관점에서 우리가 컨트롤러를 구현한다라고 이제 보시면 돼요. 그래서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는 행위를 이제 컨트롤러라고 이제 정의를 해서 이것들을 이제 모델이나 뷰에 대한 내용들을 직접적으로 다루기보다는 들어온 파라미터에 대해서 이제 설계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 컨트롤러는 이제 모델이나 뷰랑은 다르게 얘네들을 내부적으로 처리를 해야 돼요.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얘네들을 각각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모델이나 뷰는 얘네들이 변경이 되면은 알려준다라고 했잖아요. 누구한테 알려줄까요? 그러면은 컨트롤러한테 알려줘야겠죠. 그래서 이거에 대한 변경점을 모니터링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리스너 콜백이나 아니면은 옵저버 디자인 패턴 이런 것들이 많이 활용이 된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MVCS 디자인 패턴이라는 것도 있는데 이런 것들을 그냥 간단하게만 소개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왜냐면 우리가 MVC 디자인 패턴에서 이 기본으로 하고 모델 뷰 컨트롤러 얘네들의 각각의 역할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것들을 기반으로 코드를 구성을 하면은 좀 더 효율적이게 짤 수 있다라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만약에 다음에 이제 이 웹과 관련된 이제 좀 더 고급이라고 해야 되나? 이제 중급 레벨 정도의 이제 강의를 이제 찍게 된다면은 이제 MVCS나 아니면 다양한 디자인 패턴들을 좀 더 다루지 않을까 싶어요. 여기에는 이제 초급이기 때문에 그냥 MVC가 이 정도가 있다 정도만 좀 알아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만약에 필요하시다면은 제가 이 강의를 찍어서 올려드릴 테니까 그런 것들을 한번 나중에 살펴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강의 자료는 PPT를 같이 제공을 해드리니까 이런 것들 그냥 살펴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MVCS에서 S는 이제 서비스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서비스는 라우팅과 관련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 관련해가지고 이제 어떻게 데이터를 처리를 하는지에 대한 내용들은 그냥 이 PPT 한번 읽어보시거나 아니면은 이제 제가 다음 강의를 찍을 때 같이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어떠한 컨트롤러 레벨, 그 다음에 뭐 이러한 내용들 이제 한 번씩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MVP 패턴, MVC라든지 MVCS 아니면 MVP 이러한 디자인 패턴들에서 이제 특히나 스프링부트 같은 경우에는 다오나 이런 것들을 이제 많이 다루게 될 텐데 제가 요거는 이제 스프링 부트에서 이따 정도만 이제 좀 소개를 시켜드리지 만약에 이제 스프링 부트를 본격적으로 공부를 하신다라고 하면은 다오라는 용어를 계속 보게 되실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용어는 제가 설명드린 MVC와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구나. 그래서 이 다오는 모델이에요. 데이터 모델. 즉, 이 데이터에 대한 포맷을 이제 나타내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 포맷에 대한 이름들이 있죠. 그래서 이름들과 그 다음에 타입 이런 것들을 정의하는 파트가 이제 다오나 여기에 지금 보시면은 이제 DTO라고 적혀 있어요. 이 DTO라는 것도 이제 데이터 관리하는 파트 중에 일부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MVC 디자인 패턴하고 연결이 되어 있다 정도로만 기억을 하시고 이제 스프링 부트를 좀 공부를 하실 때 이런 것들 같이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그냥 예제로 이제 넣어놨으니까 한번 찾아보시고 MVC 디자인 패턴 그리고 MVP 디자인 패턴 그리고 이건 이제 프레젠터라는 게 있어요. 지금 여기 보면은 컨트롤러가 없죠. 컨트롤러를 이제 프레젠터가 대신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MVVM 디자인 패턴도 있는데 이거는 뷰 모델 이런 식으로 이제 다르게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디자인 패턴들이 있고 요것과 관련해서는
제가 이제 뭐 중급 레벨 정도의 이제 강의를 찍게 된다면은 그때 아마 좀 다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지금은 그냥 MVC 디자인 패턴 정도가 있다만 살펴보시면은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